2013년 8월 플로리다주 윈터헤이븐의 한 냉동고에서 37세의 5명의 아이를 둔 엄마 릴리 도슨의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곧 케일럽 도슨 목사와 그의 아내 릴리의 관계에 대한 충격적이고 뒤틀린 역사가 밝혀졌고,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진 파괴적인 배신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케일럽의 아버지인 제레미야 도슨의 역할과 한때 존경받았던 가족 이미지의 파괴는 상상할 수 없는 폭력으로 휘말린 일련의 사건들을 파헤칠 것입니다. 2013년 8월 6일, 습한 플로리다의 열기가 조용한 마을 윈터헤이븐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아침 경찰서는 며칠 동안 도슨가의 집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있다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불안한 발신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존경받는 설교자와 그의 가족의 집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웃들에게 오랫동안 따뜻함과 공동체의 상징이었던 소박한 2층 집인 시카모어 레인의 도슨가의 집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침묵이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밭을 덮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케일럽의 깊고 우렁찬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지만 지금은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세상은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여러 번 노크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잠시 숙고한 후 이제 냄새가 밖에서도 분명히 감지되자 그들은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에서 도슨가의 집은 언뜻 보기에 기만적으로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케일럽의 성경이 사이드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세제 냄새가 감돌았지만 뷔페의 틀림없는 금속성 쏘는 맛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그들이 집안을 돌아다닐수록 점점 더 강해졌고 결국 그들을 지하실로 이끌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좁은 계단을 내려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들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지하실 구석에는 냉동고가 불길하게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악취는 틀림없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은 열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마치 어떤 본능이 그가 무엇을 밝히려고 하는지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뚜껑이 마침내 열렸을 때 그 장면은 순수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냉동고 안에는 쓰레기 봉투에 꽉 묶여있는 케일럽 도슨 목사의 아내이자 그의 5자녀의 어머니인 릴리 도슨의 훼손된 유해가 있었습니다. 저질러진 일의 잔인함이 즉시 분명해졌습니다. 느슨하게 묶인 가방에서 피가 스며 나와 냉동고 벽을 얼룩지게 하고 냉동고 옆 바닥에 고였으며 낡은 시트 아래 부분적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기인 쇠톱이 놓여 있었습니다. 날은 여전히 피로 얼룩져 있었고 며칠 동안 건드리지 않고 놓여 있어 말라붙어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상황의 심각성이 그들을 덮치자 속이 메스꺼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초석이자 교회 공동체의 기둥이었던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폭력적이고 말할 수 없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8월 8일까지 그 소식은 윈터헤이븐의 산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웃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신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항상 설교했던 설교자의 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슨 가족은 은혜와 화합의 전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집은 범죄 현장이 되었고 그들의 가장인 케일럽 도슨은 주요 용의자였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케일럽은 그날 신문을 받기 위해 불려왔습니다. 그는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평소 지휘하는 듯한 존재감은 깨지기 쉽고 부서진 무언가로 줄어들었습니다. 당국은 그가 앉을 때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케일럽은 릴리를 살해야 한 것을 인정했지만 그의 행동이 악이나 잔인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너무 깊고 파괴적이어서 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를 집어삼킨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사관들에게 대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웃들도 발견 후 며칠 동안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케일럽과 릴리를 다정한 부부로 묘사했지만 일부는 릴리가 최근 몇 달 동안 멀어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이웃은 지난주 어느 날 밤 늦게 케일럽이 무거운 물건을 차 트렁크에 싣는 것을 본 것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8월 5일 밤 집에서 웅걸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증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의학은 쇠톱에 묻은 피가 릴리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추가적인 혈흔이 지하실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급하게 닦았지만 여전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 철물점의 보안 영상에는 케일럽이 살해 며칠 전인 8월 3일에 쇠톱을 구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매 후 그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움츠러들고 변덕스럽고 이웃이나 친구와의 친밀한 교류를 피했습니다. 8월 2일까지 당국은 강력한 사건을 구축했습니다. 사건의 타임라인 물리적 증거 케일럽의 부분 자백은 모두 그의 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세부 사항이 지역사회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재판에 회부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몰랐던 것은 케일럽이 신문 중에 암시한 비밀이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흉악한 행위를 저지르게 한 배신. 윈터 헤이븐 마을은 이야기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때 존경받았던 설교자는 이제 겉보기에 완벽한 삶의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어둡고 뒤틀린 현실을 드러낸 범죄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각 증거. 모든 새로운 세부사항은 지역사회가 도승 가족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사건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폭력의 깊이로 몰릴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앞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윈터 헤이븐의 공기가 충격 슬픔, 흔들리지 않는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승 가족은 윈터 헤이븐에서 안정감의 상징이었습니다. 40세의 케일럽 도스는 그레이스 리바이벌 교회의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믿음과 회복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교는 종종 충성심, 진실성, 용서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웃마을에서 교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종류의 사람이었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가족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아내 릴리 돛은 37세은 조용하지만 굳건한 인물로 가정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침착함으로 5자녀를 키웠습니다. 함께 그들은 완벽한 팀으로 여겨졌습니다. 힘있는 몽상가 케일럽과 가족의 육성적인 초석인 릴리. 5세에서 16세 사이의 자녀들은 교회 행사에서 부모님 뒤를 밟는 모습이 종종 보였습니다. 릴리는 참을성 있는 미소로 어머니로서의 요구와 설교자의 아내로서의 의무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회중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녀는 헌신과 이타심의 구현이었습니다. 케일럽은 종종 설교에서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공유된 경험을 도덕과 통일에 대한 교훈으로 엮었습니다. 그들의 신중하게 만들어진 외관에 균열이 생겼다고 상상하기는 어려웠지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에너지로 가득 찼던 케일럽의 설교는 더 어두워지고 죄와 배신에 더 집중되었습니다.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의 성격이 가장 작은 불편함에도 폭발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한때 쾌활했던 태도는 우울한 강렬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릴리는 여전히 공개적으로 침착했지만 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덜 빈번했고 그녀의 시선은 종종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의 닫힌 문 뒤에서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끌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케일럽이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리면서 2013년 초에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릴리는 늦은 밤에 전화를 받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조용했지만 틀림없이 긴장했습니다. 그녀가 결코 설명하지 않은 새로운 일상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출 장거리 운전,
그리고 그녀의 하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것을 점점 더 꺼려했습니다. 한 번 이상. 케일럽은 그녀의 대화에 대한 애매한 단편을 엿들었고 그녀가 그 근처에 있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어색한 침묵으로 종종 중단되었습니다. 케일럽은 처음에는 이러한 사건들을 무시하고 일상생활에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 그 징후는 무시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케일럽의 의심은 2013년 6월에 더욱 무거워졌고 그가 그들의 침실로 걸어 들어가 릴리가 급히 휴대폰을 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듯했지만 그녀는 그의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케일럽의 직감은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때 아내에게 가졌던 신뢰는 침식되기 시작했고 불안한 망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케일럽의 점점 커지는 불안감에 더해 그의 아버지인 제레미야 도슨의 존재가 있었는데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은퇴한 설교자로 케일럽의 삶에서 항상 과장된 인물이었습니다. 제레미야는 매력적이고 웅변적이었으며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재능이 있었고 이러한 자질은 그를 존경받고 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도슨가의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릴리와 그의 관계는 따뜻했고 케일럽에게는 점점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제레미야가 케일럽의 집에서도 관심을 지휘하는 재능은 치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케일럽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적절한 것을 훨씬 넘어섰다는 불안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계점은 2013년 7월에 왔습니다. 의심에 사로잡히고 명확성을 갈망한 케일럽은 5자녀의 DNA 검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은밀히 샘플을 수집하여 그의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기를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도착했을 때 그것들은 그의 세계를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아이들 중 누구도 생물학적으로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명도. 배신의 현실이 가라앉자 케일럽은 자신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원칙과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가르쳤던 그의 아버지가 그의 5아이 모두의 아버지였습니다. 속임수의 범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그가 가장 신뢰했던 2사람은 거짓말 위에 삶을 건설했습니다. 그 지식은 그를 집어삼키고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그의 결심을 갉아먹었습니다. 릴리와 제레미야와의 모든 상호작용은 조용한 전투가 되었고 그의 분노는 표면 아래에 간신히 억제되었습니다. 케일럽은 즉시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비밀이 곰도록 내버려 두고 그의 마음은 모든 기억을 훑고 모든 상호작용을 의심과 괴로움으로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릴리를 피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일에 몰두했지만 그의 설교는 배신에 대한 얇게 가려진 언급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의 말에 담긴 열정은 도구로 변했습니다. 8월 5일. 긴장감은 마침내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에 폭발했습니다. 케일럽은 릴리에게 맞섰습니다. 대화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릴리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케일럽의 비난은 점점 더 커지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는 제레미야의 반복적인 방문에 대한 DNA 검사와 수년간의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릴리의 방어는 무너졌고 그녀는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논쟁은 급속히 고조되었습니다. 한때 지휘적이었지만 신중했던 케일럽의 목소리는 격분한 포효가 되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압도된 릴리는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의 말은 케일럽의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맹목적인 분노의 순간에 케일럽은 그들이 서 있던 차고에서 가장 가까운 물건인 무거운 렌치를 잡고 릴리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의 분노는 공황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배신에 의해 촉발되었던 그의 행동은 이제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것은 계산된 광기의 흐릿한 모습이었습니다. 케일럽은 자신의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새도록 릴리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지하실에서 쇠톱을 가져와 그녀의 유해를 훼손하는 끔찍한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의 체계적인 성격은 그의 감정의 혼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 보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한 일의 무게는 그가 자를 때마다 그를 짓눌렀습니다. 8월 6일 새벽 릴리의 유해는 쓰레기 봉투에 담겨 지하실 냉동고에 놓였습니다. 케일럽은 피의 흔적을 모두 닦아내며 거의 강박적인 정밀도로 차고를 청소했습니다. 해가 뜨자 그는 집의 조용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범죄 증거는 숨겨졌지만 그 엄청난 규모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샤워를 하고 설교자의 가운으로 갈아입고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 교회에 갔습니다. 그의 마음이 풀리는 동안에도 그의 목소리는 꾸준했습니다. 릴리 돛은 살인사건 조사는 윈터 헤이븐이 본 가장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고조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3년 8월 9일까지 지역 경찰은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들을 짜맞추는데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그들이 밝혀낸 모든 증거는 범죄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돛은 가족 내의 역기능에 대한 불안한 층을 드러냈습니다. 증인 증언은 이야기의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존경받는 가족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을 꺼려했던 이웃과 교회 구성원들은 더 어두운 현실을 암시하는 세부사항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오랜 교인은 케일럽의 아버지인 제레미야 도슨이 이상한 시간에 도슨가의 집을 자주 방문하는 것을 본 것을 회상했습니다. 강렬하게 사적인 것으로 묘사된 이러한 방문은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게도 이례적이었습니다. 한 이웃은 릴리가 종종 움츠러들고 심지어 슬퍼 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죽기 몇 달 전에 지역 사회가 수년 동안 알고 지냈던 따뜻하고 활기찬 여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는 것을 들었다고 언급했는데 특히 케일럽과 릴리가 관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세부 사항은 불분명했지만 2013년 8월 15일까지 형사들은 그들의 첫 번째 주요 돌파구를 가졌습니다. 도슨가의 집을 수색하는 영장으로 릴리의 오래된 휴대폰이 발견되었는데 거실 책상 서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 그녀와 제레미야가 수년에 걸쳐 주고받은 일련의 문자 메시지가 드러났습니다. 문자는 평범한 대화에서 노골적으로 낭만적이고 암시적인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그들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 거의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릴리의 감정적 고투에 대한 파괴적인 엿보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제레미야와의 불륜에 대해 죄책감과 망설임을 표현했지만 그녀는 또한 케일럽과의 결혼 생활에서 고립감과 좌절감을 고백하며 그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정적으로 멀다고 묘사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2013년 8월 17일까지 DNA 결과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은 케일럽과 릴리의 5자녀 중 누구도 케일럽의 DNA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제레미야 도슨은 5자녀 모두의 생물학적 아버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폭로는 이미 깊이 개인적인 비극이었던 것을 케일럽에게 공개적인 스캔들로 바꾸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확인은 그의 방어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버지의 배신이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깊이 파고들면서 케일럽의 살인전 행동에 대한 걱정스러운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릴리가 죽기 전 한 주 동안 훼손 시체 처리, 화학 세정제에 대한 반복적인 검색이 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색은 2013년 8월 3일 철물점에서 쇠톱을 구입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 여전히 그의 주머니에 구겨져 있던 영수증은 관련된 사전 계획에 대한 오싹한 상기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돛은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더 끔찍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한때 멘토링과 공유된 믿음의 유대로 여겨졌던 케일럽과 아버지의 관계는 깊이 갈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동정심 많은 설교자로서 자신의 명성을 쌓았던 제레미야는 이제 증인들에 의해 조종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일부 교회 구성원들은 제레미야가 케일럽의 설교에 대해 종종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그의 권위를 미묘하게 훼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자신의 매력을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통제하는 데 능숙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릴리와의 그의 분류는 이제 그의 지배적인 성격의 또 다른 확장으로 보였습니다. 증거가 쌓이면서 도슨 아이들에게 미치는 감정적 피해도 커졌습니다. 재판이 2013년 9월 초에 시작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신원이 비공개로 유지된 5 아이들은 케일럽의 여동생인 데보라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16세 소녀는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우상화했고 이제 살인으로 부모 중 1명을 잃고 다른 2명은 투옥되는 이중 슬픔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형제자매들은 배신과 상실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려서 성인이 무너지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종종 했습니다. 재판 자체는 조사만큼이나 감정적으로 고조되었습니다. 제레미야 도스는 9월 중순에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의 태도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그는 릴리의 진보의 희생자로서 자신을 캐스팅하면서 어떠한 잘못도 부인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녀는 외로움과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관계를 실수로 묘사했지만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가족 내의 분열을 심화시켰을 뿐입니다.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케일럽은 법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삼촌 뒤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그들의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증언대에서 묘사된 남자와 조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재판의 감정적 무게는 가족을 넘어섰습니다. 케일럽과 제레미야에게 영적인 지도를 구했던 많은 교회 구성원들은 이제 그들 자신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불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이 설교한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때 지역사회의 안식처였던 교회 자체는 깨진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케일럽의 인터넷 검색 셋톱 영수증, DNA 결과를 사전 계획과 동기 모두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강조하면서 체계적으로 사건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케일럽의 감정 상태에 크게 의존하여 그를 궁극적인 배신에 의해 궁지로 몰린 남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행동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굴욕의 장소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2013년 9월 말에 결론에 가까워짐에 따라 감정적 잔해가 분명해졌습니다. 한때 믿음과 통일의 모델로 여겨졌던 도슨 가족은 이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각 증언 모든 새로운 증거는 릴리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진 심오한 배신에 대한 상기 역할을 했습니다. 윈터헤이븐의 지역 사회도 그 여파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과 가족의 신성함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흔들렸습니다. 케일럽 도슨 재판은 2014년 11월 초에 시작되어 윈터헤이븐이라는 작은 마을에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법정은 매일 지역사회의 도덕적 나침반이었던 남자의 몰락을 목격하기 위해 모인 기자교회 구성원, 호기심 많은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은 살인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비밀 배신 상상할 수 없는 폭력으로 황폐해진 가족과 지역 사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긴장되었습니다. 케일럽은 한때 그가 그림자였던 방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의 날카롭고 지위적인 존재감은 이미 자신의 운명에 체념한 듯 텅 비고 멀리 떨어진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가족의 남은 유대가 파편화되어 앉았습니다. 케일럽의 아버지인 제레미야 도스는 그 과정에 산발적으로만 참석했습니다. 그의 한때 자랑스러웠던 태도는 스캔들에서 그의 중심적인 역할로 인해 흐려졌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살고 있는 도슨 아이들은 눈에 띄게 부재했으며 가족의 가장 어두운 날을 되살리는 외상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검찰은 케일럽에 대한 오싹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은 범죄 현장의 생생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릴리 도슨의 훼손된 유해 피 묻은 쇠톱, 그리고 그녀가 숨겨졌던 냉동고, 훼손과 시체 처리에 대한 검색을 보여주는 케일럽의 인터넷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각 증거는 사전 계획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그렸고 케일럽의 의도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DNA 결과는 재판에서 중추적인 순간이었는데 케일럽의 아이들 중 누구도 생물학적으로 그의 것이 아니며 그의 아버지인 제레미야가 그들의 진정한 부모라는 사실이 법정 청중으로부터 들리는 숨소리와 함께 만났습니다. 그것은 살인 자체를 초월하는 스캔들이었고 돛은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검찰은 케일럽이 이 진실을 알게 되자 느꼈을 배신감을 강조했지만 그러한 폭로조차 릴리 도슨의 끔찍한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변호인단은 케일럽의 감정 상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그를 수년간의 속임수와 굴욕에 의해 궁지로 몰린 남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배신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증언한 전문가 증인을 불러 케일럽이 일시적인 관계의 순간에 행동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쇠톱 구입에 대한 케일럽의 계산된 행동에 대한 증거로 반박했습니다. 살해 며칠 전 범죄 현장의 체계적인 청소, 그리고 릴리의 유해가 집안에 숨겨져 있는 동안에도 계속 설교하기로 한 그의 오싹한 결정. 2014년 11월 15일까지 배심원단은 몇 주간의 증언을 듣고 판결에 도달하기 전에 불과 몇 시간 동안 심의했습니다. 대표자가 케일럽의 유죄를 발표했을 때 법정은 불안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엄격하고 신중한 판사는 이 사건을 자신이 만난 가장 충격적인 신뢰 배신 중 하나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케일럽 도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의 무게는 공중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고 그 결정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불안하게 느끼게 하는 암울한 최종성이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제레미야 도슨은 형사 고발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론 법정에서 자신의 처벌에 직면했습니다. 스캔들에서 그의 역할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그는 윈터 헤이븐에서 추방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의 카리스마에 감탄했던 교회 구성원들은 이제 그를 피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건널 때 그들의 표정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릴리와의 그의 관련과 자신의 아들의 배신은 그를 도덕적 실패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릴리의 진보에 의해 조종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는 그의 변명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제레미야는 공적인 삶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고독한 존재로 물러나면서 재판의 여파로 도슨 아이들은 감정적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케일럽의 여동생인 데보라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제 17세가 된 장남은 그의 할아버지인 제레미야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그의 아버지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품었습니다. 그는 케일럽을 우상화하면서 자랐지만 그 이미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형제자매들, 특히 어린아이들은 혼란과 슬픔과 씨름하면서 성인이 무너지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종종 했습니다. 치료 세션은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치유가 불가능한 과제처럼 느껴졌지만 한때 그레이스 리바이벌 교회에서 도슨 가족의 지도력으로 단합되었던 윈터 헤이븐의 지역 사회는 파편화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희망과 친교의 장소였던 교회는 배신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한때 존경했던 가족의 행동에 그들의 신앙을 조화시키려 고투하면서 출석률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때 영감을 주었던 설교는 이제 공허하게 느껴졌고 교회의 문은 결국 닫혔습니다. 그 명성은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케일럽 도슨의 이야기는 재판이 끝난 후 오랫동안 윈터 헤이븐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 모임에서 속삭임으로 되풀이되었고 비밀 불륜 배신이 어떻게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 이야기였습니다. 도슨 가족에게 남겨진 상처는
깊고 영구적이었고 어떤 편결도 지울 수 없는 고통의 유산이었습니다. 한때 밝았던 그들의 가족의 이미지는 이제 그림자가 되었고 가장 신뢰받는 인물조차 어둠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정신 나간 사건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녀는 텍사스 주 전역에서 3명의 바람피운 남자를 살해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